우리가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50분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이 50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 참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많은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참여의 또 하나 조건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세종에 와서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평가를 하는데 세종시에서 계속 행정부처 이전 빨리 하겠습니다, 도로 건설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평가위원들이 세종시다운 참여 모형이 없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오셨던 공무원들이 막 나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우리들 공무원 책상 위에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좀 확산이 안 됐다, 우리 전문가도 잘 몰랐다라고 하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종시에 와서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저희 인연은 있습니다. 제가 2015년 세종시에서 1년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1년 살면서 아주 편안하게 산보도 많이 하고 즐겼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제주도에서 오셨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입니다. 제주도는 처음에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제도도 만들고 처음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재정을 담당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명예도민증을 주더라고요.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 좀 더 이런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내년에 제가 마침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학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DNA 속에 참여라는 게 그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참여인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건국이 되고 국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참여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고, 최근에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참여를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참여라는 거 하는 게 사실은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가 반성도 좀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막 지금 신생도시로서, 물론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도시로서 성장하는 세종시에서 뭔가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거하고 다른 참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 속에서 자치는 망각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데 이 슬라이드 보시면서 약간 긴장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기간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였습니다. 1인당 GNP 60불을 오가던 시절입니다. 지금 청계천 멋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망한 나라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버스 기억나십니까? 이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뭐냐라는 분이 있고, 어린 시절 기억이 나실 텐데 60명이 탈 수 있는 버스에 200명이 탑승했던 버스입니다. 우리 이렇게 압축해서 살았고, 이게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국가를 막 압축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하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여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만 불 통과하면서 지금 선진국까지 왔거든요. 이런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분권, 포용,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전체에서 보면 지역이란, 지방이란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는데 우연히 그 지역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은 아직도 강합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기의 자생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웃 간의 경쟁,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절, 이것이지 우리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 자치와 분권이 재발견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농업사회는 우리가 삶의 터전과 살아가는 게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공동체였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었는데, 최근에 공유사회,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 지역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젊어서 이 지역에 살다가 바깥에 가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퇴임하고 지역에 와보니 지역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참여,
관심 이게 증가되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실제 우리 사회 구조가 이제는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또 앞에 우리가 60명 버스에 200명 태우고 가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은 측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가 많은 복지정책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재정을 태워서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참여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가 저는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 유형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참여에 대해서 잠깐 반성을 해보면 제일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참여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명망가 중심의 참여가 아닌가. 한때 우리가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담아냅시다라고 하지만 저는 말 없는 다수보다 더 큰 문제는 말 없는 소수. 정말 어느 한 구석에서 말을 못하는,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칫 지금 우리 오늘도 계속 참여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위원회입니다. 그럼 우리 물어보는 게 우리 전체 주민들 중에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무엇으로 담보합니까? 바로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참여를 위원회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렇지 않지만 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참여할 사람이 없는데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 한때 우리가 자유를 필요로 했는데 자유를 주고 나니까 자유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분권을 주고 참여를 시키니까 분권과 참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권으로부터의 도피, 자치로부터의 도피, 자칫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은 있었는데 저는 도농복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도시화된 지역과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이 참여가 사실은 내 삶을 개선해야 되니까 어떤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 사회의 경제 생활과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세종은 행정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하고 행정도시의 이질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거. 특히 우리 여기는 임시 거주자가 많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도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합시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바로 임시 거주자 파견근무원이라든가 국책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세종시의 참여 방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이 표를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로드맵 개념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에서 많은 설명들은 있었습니다. 너무 제도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문제를 내가 참여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위에가 제가 영어 단어를 쓰긴 했지만 미믹 파블릭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자치와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면 안 된다. 작은 단위에서 하게 하자. 그래서 스위스의 경우에 직접 민주주의, 우리 지역 문제 우리가 풉시다 해서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거든요. 100명, 200명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자치,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소규모로 갈수록 자기 문제는 자기가 잘 알거든요. 문제가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해서 대표성 있는 몇십 명 모여 있는 위원회, 이거보다는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하나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세종시의 특성, 이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고 또 행정도시도 있다면 뭔가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신뢰도 좀 기할 수 있는 참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몇 가지를 좀 구체화시켜 보면 첫째가 참여 예산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메뉴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작아야 잘 보인다. 학생들, 내가 학교 가는데 우리 골목길이 어둡습니다. 불 좀 가로등 좀 높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 길 가는 학생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 주차장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면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식의 참여가 저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관여를 해왔는데 어떤 시에서 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가 뭔가 하면은 청소년위원회를 만들게 해서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지만 미래 세대도 참여하게 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16세 참여 이야기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이루어진 외국에 가보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치원 학생도 참여합니다. 내가 유치원에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모래가 안 좋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애기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나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소규모 단위의 참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토론 없는 참여,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저는 전에 세종시 한 1년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막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역들, 상당히 소비 성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농촌 지역 가보면 실제 집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좀 더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도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직거래할 수 있는 형태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물물 교환을 한다든가, 좀 그런 생산과 판매의 연계, 나누어서 사용하기, 이런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를 축으로 하는 참여, 이것도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아주 맞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칫 세종시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사무실 중심의 도시로서 아이덴티티가 형성될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인구와 여기 있는 기존의 농촌 도시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한 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쭉 이 참여라는 걸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망가 중심의 참여가 아니라 다양한 분들, 제가 앞에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소수의 참여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주체의 참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컨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좀 주체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다 보면, 위원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회를 뒀거든요. 주민자치회에 예산권을 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아마 나중에 잘못하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세종시인 경우에는 뭔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위원회들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어떤 기구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 이것 없이는 참여는 자칫 잘못하면 분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의 기제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화두는 우리 사회 경제적 토양 자체가 과거와 달리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이 참여를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청에서 만들어준 로드맵의 틀 속에 빠져서 할 게 아니라 실제 각 주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삶의 토양 속에서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청은 그것을 도와줄 뿐입니다. 시청이 만들어준 위원회, 시청이 만들어주는 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모임을, 작은 단위의 모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방형 거버넌스입니다. 딱 어떤 위원회 틀 몇 명 이런 것보다는 개방형 거버넌스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지역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모두의 세종시를 잘 모르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제가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인 정도도 이걸 잘 모른다면 우리 사회에 외부의 전문가들 아는 분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좀 이런 노력들을 좀 확산도 하고, 또 다른 지역과 연대 협력도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참여 분권은 실험이거든요.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넓은 확대의 노력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